논문 연구 툴 리뷰 발표를 맡게 된 오인석입니다. 이번 발표 논문 제목은 PPT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이코박테리아 내 마이콜레이트와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광활성 프로브에 관한 논문입니다. 폐결핵 균은 마이코박테리아의 한 종으로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결핵에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있고 또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위험한 박테리아이기도 합니다. 항생제는 일반적으로 박테리아의 멤브레인을 공격해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마이코박테리아가 가진 마이코멤브레인을 연구하는 것이 마이코박테리아를 정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이코멤브레인은 분석하는 게 쉽지 않고 마이코멤브레인은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 마이코멤브레인의 물질 대사나 기능, 마이코멤브레인과 상호작용하는 단백질들에 대해서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코멤브레인의 연구를 위한 도구로서 포토크로스 링킹과 클릭 반응과 같은 아이디어를 통해 마이코멤브레인을 분석하는 프로브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림은 마이코박테리아의 결핵균의 모습이고 이 오른쪽 그림은 마이코박테리아의 마이코멤브레인에 대한 그림입니다. 마이코멤브레인의 글라이리피드 물질대사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알로제로부터 PKS13 또는 CMRA와 같은 단백질로부터 TM들이 합성되고 이렇게 합성된 TM들은 AG8호에 의해서 마이코멤브레인의 어떤 중요한 글라이리피드인 TDM과 AGM으로 합성됩니다. 전체적인 글라이리피드 물질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어떤 단백질,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코멤브레인의 리피드를 기존의 방법으로 분석하려고 하니까 이 리피드와 프로틴 간의 결합은 굉장히 약하고 일시적이므로 이런 기존의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하면 그 결합이 끊어지기 때문에 마이코멤브레인을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마이코멤브레인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광활성 프로브를 생각해냈습니다. 아까 봤던 이 TMM의 유사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걸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유사체들이 이 마이코박테리아 내부에 물질적으로 대사하게 됩니다. 대사됐을 때 이 TMM 유사체들은 마이코멤브레인의 하나로 이렇게 구성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어떤 타겟팅 단백질 주변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여기에다가 빛을 쪼이게 되면은 아까 봤던 우리 그 유사체들이 그 특정 타겟팅 단백질에 이렇게 크로스 링킹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로스 링킹된 단백질들을 클릭화학으로 우리가 반응시켜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학으로 반응된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특정될 수 있겠죠. 이런 단백질들을 웨스턴 블럿이나 어피니티 엔리치먼트로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이코멤브레인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TMM 유사체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TMM 유사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사체가 논문에서 말하는 탐사체, 즉 하나의 프로브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마이코멤브레인의 타겟팅 부분, 그리고 포토크로스 링킹 부분, 그리고 클릭 태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마이코멤브레인의 타겟팅 부분을 보면은 이 작용기 부분에 NH 또는 O가 붙게 된다면 이 NH에 따라서 특이적으로 TDM 부분만 라벨링 되고 또는 O가 붙게 된다면 AGM 또는 TDM 부분으로 특이적으로 라벨링 하게 됩니다. 이 아래는 TMM 유사체를 만드는 어떤 합성 메커니즘이고요. 봤듯이 아까 Y 부분에 NH 또는 O가 붙으냐에 따라서 얘가 TDM으로 붙느니 또는 얘가 AGM으로 붙는 거에 라벨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볼 부분은 포토크로스 링킹 부분입니다. 아까도 봤듯이 우리가 이렇게 타겟팅된 단백질 주변에 우리가 이런 프로브들이 놓여지게 된다면 빛을 쬐었을 때 이 타겟팅 단백질에 이렇게 크로스 링킹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부분은 이 디텍션 부분입니다. 디텍션을 위해서 어떤 클릭 태그라는 부분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 클릭 태그 부분을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클릭 반응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반응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떤 이러한 알킨, 아지도, 그리고 이런 CUAAC 이런 것들 어떤 반응에 의해서
특정한 생성물을 만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타겟팅된 단백질에 프로브들이 링킹 되었을 때 이 알킨 부분이 이 C1 이것과 같은 클릭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특이적으로 만들게 되는 생성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특이적으로 만들게 된 이런 생성물들은 어떤 플로리센스, 그리고 웨스턴 블랏, 그리고 어피니티 엘리치먼트와 같은 여러가지 조사 방법으로 특이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프로브들이 정말 마이크로 멤브레인에 타겟팅 돼서 대사적으로 진입하는지 아닌지 보기 위해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박테리아들은 마이크로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들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애들은 마이크로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박테리아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마이크로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들한테는 이런 광활성 반응을 보였고, 마이크로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박테리아한테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프로브들이 마이크로 멤브레인 타겟팅 돼서 대사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봤던 우리 그 프로브들의 마이크로 멤브레인 타겟팅 부분에서 이 작용기 부분 NH와 O 부분에 있어서 NH는 TDM을 특이적으로 라벨링하고, 그리고 O는 TDM과 AGM을 특이적으로 라벨링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까 작용기 M 부분에 대해서 TDM을 포함하는 프랙션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고, 그 두 번째로 O에 대한 이런 작용기 부분은 AGM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O는 TDM도 특이적으로 라벨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TDM 부분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들은 프로브들을 대사적으로 진입시켰을 때 이런 광활성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라도 그들의 세포벽이 제거되게 되면 프로브를 대사적으로 진입시켜도 멤브레인이 없기 때문에,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광활성화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는 프로브의 작용기 부분인 N과 O를 가진 각각 프로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포벽이 없는 이런 구형 세포들은 프로브들을 대사적으로 진입시켜도 광활성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포벽이 아직 살아있는 그런 마이크로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들은 여전히 광활성화를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물질대사, 그 글라이리피드 물질대사 부분을 보면은 AG8호에 대해서 AG8호는 TDM과 AGM을 합성하게 되는데, 이 AG8호가 부족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AG8호가 TDM과 AGM을 합성하게 되는데, 우리의 프로브는 이 TDM과 AGM으로 라벨링 돼서 마이크로 멤브레인에 물질적으로 대사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AG8호가 부족하게 된다면 TDM과 AGM을 합성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프로브의 이런 마이크로 멤브레인의 물질 대사적 진입은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AG8호에 대한 어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냥 박테리아에서는 프로브의 반응이 이 정도 보였지만, AG8호가 부족한 이 그래프에서는 프로브의 반응이 부족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프로브가 여전히 마이크로 멤브레인에 물질대사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프로브들의 마이크로 멤브레인에 대사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진입한 프로브들의 타겟팅된 단백질을 크로스 링킹하고 이러한 단백질을 디텍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웨스턴 블롯으로 분석하는데, 프로브와 크로스 링킹 그리고 클릭 반응을 통해 우리는 이 프로브들을 디텍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 멤브레인과 관련된 단백질을 프로브가 디텍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똑같이 웨스턴 블롯을 통해 프로브를 분석합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 멤브레인과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인 AG8호와 MSPA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팅 단백질인 MSPA와 MG8호는 프로브의 크로스 링킹과 이런 클릭 반응을 통해
그 프로브들을 딕테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프로브들을 이용해서 로그 페이지에 있는 박테리아와 스테이셔널 페이지에 있는 박테리아를 두 분류로 나눠서 단백질들을 비교한 것이 바로 AB 볼카노 플롯입니다. 두 실험 모두 두 가지 차이를 두는데, 하나는 UV로 쪼여준 것과 하나는 쪼여지지 않는 것을 해주면 이 두 실험에서 그 쪼여진 것과 안 쪼여진 것에 있어서 크로스 링킹의 차이가 생길 것이고, 이러한 단백질 양의 차이가 큰 특정 단백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마이크로 멤브레인과 관련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양의 큰 차이를 보이는 이 빨간 점들을 보면 이미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 멤브레인과 상호작용하는 단백질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프로브들이 그 외의 마이크로 멤브레인과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로그 페이지와 스테이셔널 페이지에 발현된 단백질의 종류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달라지죠. 이를 통해서 박테리아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마이크로 멤브레인과 관련된 발현되는 단백질들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 논문을 통해서 여기서 도입된 클릭 반응과 광활성 링크를 도입한 리피드 미미킹 프로브를 통해서 마이크로 멤브레인과 관련된 단백질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들이 앞으로 단백질의 기능적 분류 및 마이크로레이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단백질을 조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마이크로박테리아 약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